자, 2번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고요. 이 정의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줄에 밑줄을 치실 거예요. 스포츠와 사회관계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 사회학, 말 그대로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를 보는 학문이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그리고 동그라미 치실게요.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 이 두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의 한계 과학이자 분과 학문이자 하위 학문, 학제적 학문이다 라고 해서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놨죠.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의 일부분이 나와서 스포츠 사회학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이제 혹시라도 시험 문제 출제될 때 한계 과학이다, 분과 학문이다, 하위 학문이다, 학제적 학문이다 라고 표현해도 다 맞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되게 중요해요.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밑줄 치실게요. 행동 유형에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 과정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스포츠 활동이 존재하는 일반 사회 구조 측면에서 설명한다. 사회 구조에 밑줄을 쳐주세요. 예전에는 이런 정의들을 그냥 읽어드리고 넘어갔어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에 출제됐을 때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인데도 뭐지? 갑자기 사회과정이란 자리에 괄호를 표시해놓고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 하면은 뭐지? 라고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 밑줄을 다 쳐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행동 유형, 사회 과정, 사회 구조였죠.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행동 유형, 어떠한 행동을 사람들이 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 관계 안에서의 변화를 보는 걸 사회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행동 유형과 그런 변화, 사회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스포츠 활동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회 구조 측면에서 설명한다. 일반적인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조 자체가 사람들의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둘러싼 구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반 사회 구조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스포츠 사회학이다 라고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자, 4번 한번 보시면 사실 3번이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스포츠 장면에서 일어나는 행동 유형, 아까 나왔던 단어죠.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을 일반 사회 구조 측면에서 설명한다. 사실 3번이랑 4번은 비슷한 표현인데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기출된 표현은 다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도 한번 보시면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아까 3번에서 얘기했죠.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에 초점을 준다고 하듯이 그 부분을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라고도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도 보시면 사회 행동의 과정과 유형을 스포츠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아까랑 다 같은 표현이죠. 3번에서 나왔던 행동 유형이나 5번에서 나오는 인간의 사회 행동 법칙이나 6번에서 나오는 사회 행동의 과정 유형이나 다 같은 표현인데 조금씩 달라진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7번 한번 보시면 스포츠와 관계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무슨 관점? 밑줄 치실게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 심리학적 관점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사회학적 관점에서 밑줄 치실게요. 실증적 그리고 객관적 그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실증적이라는 거는 실제로 증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험적인 사실이나 관찰 그리고 뭐 실험 같은 걸 해서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게 실증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증적 그리고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연구한다. 객관적에도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렇게 연구를 해서 스포츠 현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과학이다. 아까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에서 나오는 과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사회학은 하나의 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8번
스포츠 현상을 사회 현상으로 규정하여 이를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 방법으로 설명한다. 심리학적 이론이 아니라 사회학적 이론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9번 보시면 스포츠의 관점에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행하는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계속 같은 표현 나오죠. 그리고 신체 문화와 스포츠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 집단이나 사회 계층의 행동과 집단이나 개인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나 계층을 연구한다라고 해서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를 제가 여러 가지를 넣어놨어요. 성 PT 팁에도 써있듯이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근데 이 문장을 제가 주요 개념을 한 문장, 3번 정도의 문장이 될 거예요. 그런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당황하시거나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다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를 보는 학문이다 라고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이 스포츠 사회학은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에서 나온 과목이다 라고 보시고,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거를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학문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하고 개인의 정서나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사회 구조나 제도 전체에 초점을 두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표현한 개인의 정서 심리보다는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개인의 정서 심리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거는 스포츠 심리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를 알고 계시되 나중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나시면 다른 과목의 정의와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를 여러 개 넣어놓고 그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주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보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과목의 정의를 섞어놓고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강화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면 뭔가 사회란 단어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스포츠 사회학 아닌가 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역사의식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한국 체육사에 해당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성원들의 심리학적인 요인을 분석한다. 구성원의 정서적인 부분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스포츠 심리학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지금은 일단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다른 과목의 정의와 비교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것 같고 정말 뭘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하시는데 매년 정말 잘 출제되고요. 나중에 다른 과목까지 같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스포츠 사회학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출된 내용이라 넣어놨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와 역할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의 중요성과 위상을 체계적으로 주장한다.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스포츠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해서 4가지 역할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기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기출해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역할에서 보면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이 사실 좀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4개의 보기가 있다고 하면 2번, 4번은 비슷하기 때문에 답이 아닐 확률이 높은 그런 식의 문제 푸는 스킬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기출 해설할 때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용 위주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스포츠 사회학을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스포츠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스포츠라는 것이 스포츠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점점 스포츠라는 게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포츠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스포츠 사회학을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사회적 신념의 재확인이라 그래서 사회적 신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이 그대로 스포츠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의미에서도 사회적 신념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도 스포츠 사회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 영역과 스포츠의 밀접성이라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등과 스포츠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번 사회 영역과 스포츠의 밀접성은 우리가 사회학 시작할 때 각 단원별 제목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사회의 스포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 경제, 교육, 미디어 등과의 관계도 보는 부분을 보면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겁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미시적 영역 연구에서 점점 거시적 영역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양적 연구 방법에서 점점 질적 연구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변화한다고 해서 앞부분의 미시적 영역 연구나 양적 연구 방법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점점 더 이쪽을 더 중심으로 많이 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미시적이라는 표현과 거시적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미시적이라는 거는 작게 본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부분에 집중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시적이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미시적으로 본다, 부분적으로 작게 본다 라고 하면은 개인의 신체 활동이나 건강, 체력 증진 등에 집중을 하거나 혹은 뭐 소집단이나 조직이나 구성원, 어떠한 집합이나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미시적인 거고요. 거시적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크게 본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단원명처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의 사회 제도나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크게 보는 게 거시적인 측면이다. 예전에는 개개인이나 이런 조직이나 집단 등의 미시적 연구가 많았다면 점점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게 많아진다. 그만큼 스포츠 사회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양적 연구보다 점점 질적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내용은요. 양적이라는 건 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무언가 실험을 해서 결과를 내거나 통계적 연구를 하거나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거나 어떠한 법칙을 발견하는 양적 연구가 많았다면 점점 더 심층적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하는 질적인 연구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연구 방향 정도, 방향의 흐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미시적인 의미와 거시적이라는 거의 의미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번 스포츠 사회학을 적용한 연구 사례는요. 뒤에 각 단원들에 나올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종교가 스포츠 보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운동선수들의 은퇴 후의 사회 적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스포츠 활동과 생활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스포츠 사회학에서 보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인데요. 여기에 별표를 쳐주세요. 굉장히 빈출되는 내용입니다.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봤을 때 일단 주요 기능, 대표적 기능으로는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다라는 개념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기능을 보자면 1번 사회 정서적 기능, 2번 사회화 기능, 3번 사회 통합 기능, 4번 사회 통제 기능, 5번 신체 소외, 6번 과도한 상업주의, 7번 성차별의 기능이 있다라고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기능이 총 7가지로 나뉘는구나 라고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하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정서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욕구 해소 혹은 욕구 충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욕구를 해소해주고 심리적 만족이나 안정감을 준다. 즉, 개인의 정서를 순화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사회 정서적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성이나 긴장감, 좌절감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 구성원의 긴장과 공격성을 해소해준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폭력이나 일탈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의 기능을 한다. 이게 지금 사회 정서적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회화 기능이라 그래서 그 사회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막연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7단원에서 사회화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뭐 수영을 배우거나 하면서 그게 수영에서 뭐 규칙이나 질서를 배웠을 때 그게 일반 사회에도 적용되는 부분, 인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스포츠를 배우면서 그 사회 제도나 지식이나 규범 등을 배우는 과정 같은 게 사회화인데요. 그 개념은 7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사회화의 기능을 한다. 바람직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격을 형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규칙을 준수하는 규율성, 그 다음에 뭐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거나 승리를 통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경쟁, 그리고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적응 부분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사회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